이 환자의 조직형이 칼시노살코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타입인데 어떤 항암제를 써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신약 치료를 통해서 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사례들을 준비한 이유는요, 부인암 환자분들이 이런 이제 임상에 잘 찾아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인암 환자분들도 임상시험을 찾아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이자 임상시험 전문가 문용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신약 임상시험이 암 환자분들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인암 환자들께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부인암이 메이저암, 폐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에 비하여서 치료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약 임상시험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부인암 환자들이 신약 임상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증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난소암 환자 증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백금 감수성 재발한 환자분이 어떻게 임상에 참여했는지, 두 번째는요, 역시 난소암인데 백금 내성 재발한 환자분이 어떻게 임상에 참여해서 좋아졌는지, 세 번째는 자궁 경부암 환자분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경우, 네 번째는 자궁 내막암 환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부인암 환자들이 실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증례 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네 가지 증례를 여러분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면 한간에 떠드는 소문처럼 마루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례는요, 47세 여자 난소암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난소암 수술을 무려 3번이나 받았고요.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이제 1차 항암제를 6번 시행을 했고, 나중에 백금 감수성 재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폐색이 동반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먹지 못하니까 항암 치료를 하기도 좀 난감하겠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여러 병원을 떠돌다가 저한테 임상시험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시험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마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이상 임상시험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백금 감수성 재발이 되었을 때 표준 치료가 있습니다.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베바시주맙, 여기다가 새로운 신약을 추가하는 임상인데요. CA125 단클론 항체라고 하는 약을 추가하는 임상을 했고요. 이분의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임상시험 치료를 22차례나 받을 수 있었고요. 유효성을 말씀드리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신약 또는 항암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1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15개월이 과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가 아닌가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슷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과거에 표준 치료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12개월 또는 1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5개월 동안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다라는 것은 꽤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은 임상시험 치료 전에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암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대동맥 주변 림프절이 굉장히 전이가 돼서 커져 있었습니다. 2.5cm 정도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장이 이렇게 늘어나 있죠. 위도 이렇게 늘어나 있고, 이거는 장이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어서 이렇게 부풀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치료를 4사이클 하고 나서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동맥 주위 림프절도 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장이 막혔던 것들도 풀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제 병변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장요근 쪽에 전이가 되어 있던 병변이 2.9cm였던 게 이제 2cm 정도로 줄어들면서 역시 장이 막혔던 게 많이 이제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요, 원래는 장이 막히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임상시험 치료를 받았더니 장도 풀리고 암도 줄어들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지내셨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인데요. 65세 여자분입니다. 네, 이분은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양성이었던 분입니다. 표준 치료 모두 하시고 나서 1차 유지 치료로 이제 제줄라라는 약을 복용하셨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백금 감수성 재발을 하셨었고 2개의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요. 결국 난소암은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재발을 하다가 결국 백금 내성으로 이렇게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백금 내성으로 변환이 돼서 면역 항암제 임상에 처음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내성이 생기고 해서 그럼 이제 무슨 치료를 할까? 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힘들어서 표준 항암을 좀 견디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되어 있었던 파프1 억제제에 대한 임상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전에 이미 제줄라라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또 파프 억제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험 하에서는 비급여, 급여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 임상 시험 하에서 좀 기회를 드리고자 이제 파프1 억제제 임상에 참여하게 되셨고요. 이분은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호중구가 떨어지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왼쪽 쇄골의 임파절이 이렇게 겉으로도 만져질 정도로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만져지지 않고 사진상에서도 이제 다 줄었고요. 복막 전이가 주된 병변이었는데 특히 비장 주변에 있는 암덩어리는 거의 30cm 정도가량 되었거든요.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런 신약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환자 굉장히 해피해하시죠. 항암 치료 대신 또 이런 표적약제가 잘 들은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의학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제줄라 또는 이제 니라파립이라고 하는 파프 억제제를 이미 사용했었던 환자분이거든요. 그걸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파프 억제제는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파프 억제제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치료한 의사로서 굉장히 놀랐던 바예요. 이게 같은 계열의 약제이긴 하지만 이 약이 뭔가 그 강도가 더 포턴시가 더 높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기존 약에 실패를 했어도 치료를 해서 효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웠던 부분이고, 이런 거는 신약 임상시험이 아니면 사실은 경험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치료 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이 환자는 이제 파프 억제제로 인해서 호중구 감소증이 생겼는데 이 치료제를 계속 쓸 거냐 말 거냐 아마 김슬기 교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구팀, 스타디팀에서는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환자였고 이 정도 호중구 감소증은 우리가 충분히 매니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스타디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약을 계속 투약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좋은 결과를 계속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런 임상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 그리고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중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내리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자궁경부암 케이스인데요. 52세 여자 환자고 처음부터 이분은 사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직형이 메조네프릭 타입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물면서 공격성이 강한 타입이었습니다. 사기였기 때문에 원래 수술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환자는 증상 완화 목적의 수술을 받았고요. 2개 라인의 표준 전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약물 치료를 하려면 이제 무슨 약을 쓰지라고 사실 좀 고민이 되던 찰나에 임상시험이 마침 오픈이 돼서 임상시험 참여를 했고요. 1 이상 임상이었고 X라고 하는 유전자를 타겟하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임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실 게 저희가 이제 이 약물 이름을 정확히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X 유전자 타겟 ADC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상치료에 참여를 해서 22차례, 22번 사이클에 이 약제 투약을 받았고요. 유효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부분 반응을 보였습니다. partial response를 보였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현재까지 이제 13개월 이상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다. 아직은 병이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좀 안타깝게 이분은 눈에 각막염이 와서 연구를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종료를 했는데 제가 그 지점을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C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은 임상치료 전에 베이스라인 CT인데요. 질 쪽에 이분의 병이 남아있었는데 질 상단 절단부에 재발된 종양이 2.4cm가 있었어요. 임상치료를 받고 나서는 15mm로 줄어들었고요. 골반 내 림프절이 이제 15mm 정도 되었던 림프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이제 5mm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건 이제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림프절은 완전 관해가 되었고 나머지 암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여준 상태였는데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각막염이 갑자기 왔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또 제가 한 가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바는 이런 항체 약물 접합체 약을 쓰는 분들이 이 눈에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막염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자가 어느 날은 저한테 눈물이 자꾸 난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보면 너무 눈이 부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이런 게 사실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눈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안과 전문의한테 바로 보냈고요. 특히 이제 각막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바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각막에 지금 염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시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약물을 중단했고 스터디팀하고 연락을 해서 연구를 종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물 투약을 하지 않고 쭉 검사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제 암이 더 커지지 않고 잘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눈은 다 나았어요? 굉장히 저도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그 안과 선생님이 각막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주시고 관리를 또 잘 해주셔서 지금은 시력도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다행히 이제 그 큰 부작용이 남지 않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요, 자궁 내막암 환자 케이스입니다. 57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처음에 사기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조직형이 칼시노살코마라고 해서 이것도 자궁 내막암에서는 굉장히 드문 조직형이고 예후도 좋지 않은 조직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미 2개 라인의 표준 전신 약물 치료를 다 투약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 치료를 뭘 할까 사실은 좀 고민이 되던 찰나에 임상시험이 오픈이 되었고요. 이상 임상이었고 Y 유전자를 타겟하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임상치료를 6사이클을 받았고요. 유효성은 이분은 이제 부분 반응을 보였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6개월이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분은 6개월 지나서는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암이 더 나빠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왼쪽이 이제 임상치료 전에 베이스라인인데요. 간에 8.3cm 되는 굉장히 큰 암이 있었는데 임상시험을 딱 2사이클 하고 나서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자였어요. 좋은 약이 있으면 비급여 약이라도 돈을 내면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을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약 임상이 있으면 꼭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침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때 임상시험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좀 경제적으로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환자의 조직형이 칼시노살코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타입인데 어떤 항암제를 써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신약 치료를 통해서 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교수님 4가지 증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임상에 참여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효과를 보나요? 네, 신약 임상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이 하나의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표준 치료를 하고 또 신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약 치료가 꼭 효과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케이스들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나빠지는 케이스는 없냐, 이렇게 분명히 또 누군가 질문하실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있습니다. 나빠지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뭐 그분들은 그러면 표준 항암 치료를 하면 나빠지지 않을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사례들을 준비한 이유는요, 부인암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이제 임상에 잘 찾아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인암 환자분들도 임상시험을 찾아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암 환자들이 신약 임상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내 직내에서 말씀드린 임상 연구들은요, 이미 끝난 것도 있고 현재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임상에 참여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임상에 참여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임상이 그때 오픈되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암정복TV 운영하고 있는 암정복 쌤들은 부인암 환자들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부인암에 관련된 임상 시험도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도 좋고요. 뭐 주변에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임상 시험은 종양내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치료의 옵션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아마 그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추천을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부인암 환자분들의 어떤 임상시험에 좋은 증례를 보여드렸는데요. 부인암 환자들도 종양내과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인암을 전공하는 종양내과 의사들이 부인암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에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